3과 큰 제목은 The Joy of Language이고요. 우리 read-on 부분의 소제목은 Everyday Metaphor입니다. Everyday Metaphor. Metaphor란 말은 우리말로 비유 또는 은유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비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제목 밑에를 보시면 바로 시가 한 편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니까 시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How can you go? Return to my relief. Leave me not drowning in a sea of grief. Alas, he's fled forever from my sight, and my hopes vanish into horror's night. 네드 워드라는 사람의 그런 시래요. 뭐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How can you go? 어떻게 가실 수 있나요? Return to my relief. 내가 안심할 수 있게 나에게 돌아오세요. Leave me not drowning in a sea of grief. leave는 이제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게 여기서 약간 중의적으로 쓰인 것 같은데 leave me not drowning이니까요. 내가 물에 빠져서 drown이란 말은 익사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놔두지 마라. 근데 어디에 빠지냐면 in a sea of grief니까 어떤 바다? 예,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 슬픔의 바다 속에 익사하게 놔두지 마세요. Alas란 말은 감탄사죠. 뭐 이런 거죠. He's fled forever from my sight. 그는 도망가 버렸네. 달아나 버렸네. 원형은 flee입니다. flee. 그는 완전히 달아나 버렸네. Forever from my sight. 내 눈앞에서. And my hopes vanish. 그리고 나의 희망도 vanish니까 사라지다. Into horror's night. 아주 두려움의 밤속으로 사라져 버렸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슬프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절망감이나 슬픔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 쓰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메타포가 쓰였다 이겁니다. In a sea of grief 뭐 이런 메타포들 그죠? 같이 한번 설명을 보시면 Metaphor is commonly used throughout all types of literature. 메타포는 자주 사용됩니다. Throughout all types of literature. 모든 종류의 문학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But it is used most commonly in poetry. 그렇지만 그것은 특히 어디서 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 in poetry. poetry가 뭡니까? poetry. 시, 이 장르로서의 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메타포라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라고 이렇게 좀 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비유에는 은유법이 있고 직유법이 있고 또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은유법을 이제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라는 거는 A는 B다 혹은 A의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은유입니다. 예를 들면 뭐 You are my sunshines 뭐 이런 거 이런 게 일종의 메타포죠. 진짜로 당신이 햇살이 아닌데 당신은 햇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니면은 A of B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까 나왔던 A Sea of Grief 슬픔의 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메타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거는 앞에서 얘기한 메타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In the first two lines of the poem above 이 아까 위에 있었던 그 시의 첫 번째 두 줄에서 The speaker is asking a lover not to leave her drowning in a sea of grief. 이 스피커가 화자가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is asking a lover 그녀의 연인에게 not to leave ask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근데 to leave는 뭐 떠나고 놔두고 이런 건데 not to leave니까요. 떠나지 말기를 그 자기를 놔두지 말기를 그녀의 연인에게 부탁하고 있다. ask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를 요청하고 있냐면 떠나지 마세요 라고
her drowning in a sea of grief. 그죠? 근데 이제 떠나서 그녀가 슬픔의 바닷속에 빠져 죽게 그렇게 놔두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이제 to 앞에 not을 붙이고요. This expression, 이 표현은요, 방금 얘기했던 drowning in a sea of grief라는 이 표현은 is an example of metaphor. 메타포의 예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A of B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메타포라고 했죠. 근데 뒤에 보시면 콜론하고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메타포라는 게 뭐냐면 a way of describing a person or object. way of describing이니까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a person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object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방법. 근데 어떻게 해요? by referring to something else. refer to 이러면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지칭하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뭐를 가리키다. 뭐 이런 얘기죠. something else니까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킴으로써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방법. 근데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th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비슷한 characteristics라는 말은 어떤 속성, 특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방법. 그게 바로 메타포다 이거죠. 근데 방금 말한 이 표현에서 그런 것이 쓰여 있다. How and where does one come across a sea that is filled not with water but with grief?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어떤 사람이 come across 이러면 우연히 만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뭐 발견하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바다를 마주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바다요? That is filled not with water but with grief.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아니라 but with grief.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be filled with라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앞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죠. 여기에 that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has, is 이런 식으로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that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be filled with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 not A but B는 뭡니까? A가 아니라 B다. 뭐 이런 식으로 not with water 물이 아니라 but with grief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뭐 이런 거죠. Furthermore 게다가 she's not literally drowning 그녀는 literally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iterally drowning 이러면 말 그대로 익사하고 있는 거, 말 그대로 진짜 물에 빠져서 물에 익사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These lines are meant to convey that the speaker is figuratively being consumed by grief. 예, 이 라인들은요, 그 표현들, 시에서 그 행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to convey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된 거다 이거죠.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That the speaker is figuratively being consumed. figuratively 이러면 비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화자가 아까 이 figuratively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좀 전에 이 전 문장에 나왔던 비유적인 거에 반대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런 얘기죠. literally가 반대말이 되겠죠. literally는 진짜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이런 뜻이고 figuratively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자가 비유적으로 is being consumed. consume에 이제 소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is being consumed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죠? 현재 진행형 그리고 수동태. 현재 그 상황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죠? 상징적으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근데 콤마 which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란 거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makes her feel as if she were drowning. 근데 그게 make her feel이니까 그녀가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 이겁니다. as if라면 뭐뭐처럼 이런 얘기죠. 마치 뭐뭐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그녀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 뭐가요?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이 grief, 슬픔이, 그 슬픔이 그녀가 마치 익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She feels desperate and hopeless. 그래서 그녀는 desperate 이러면 절망적인 이런 말입니다. desperate and hopeless. hopeless니까 뭐 희망이 없고 뭐 이런 거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the metaphor gives the reader a better idea of the depths of the speaker's grief in this situation. 그래서 이 메타포가 여기서 아까 그 sea of grief 같은 그런 메타포 아니면 drowning 같은 이런 메타포가 gives the reader 누구한테요? 독자에게 a better idea 더 나은 아이디어를. 근데 어떤 아이디어요? of the depth of the speaker's grief 이 말하는 사람의 슬픔의 깊이를 더 잘 나타내주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이 메타포가 전달하고 있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그냥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없는데 슬픔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진짜 슬프구나 뭐 이런 느낌이 그 뎁스가 느껴진다 겁니다. 그 깊이가 뭐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기브 다음에 예. 이거 잘못됐네요. 기브 다음에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간접 목적어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a better idea, 뭐뭐를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 이건 잘못됐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고치시고 6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62, 63은 건너뛰고요. 64페이지를 보시면 metaphor and creation of new meanings. 메타포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냐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when new words are needed in order to describe things that did not exist before. 새로운 단어들이 필요할 때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그러면 뭐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describe things 어떤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that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들 이런 거죠. 뭐 한 것들이냐면 that did not exist before니까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것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필요할 때 they are often created.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란 거는 그 new words. 이것들이 often created 자주 만들어집니다. by means of 이러면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라는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런 얘기죠. 뭐를 사용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냐면 metaphor. 비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Computer technolog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is relatively new,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죠. So, we need words.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이런 단어들이 필요해요. 어떤 단어들이요? To describe many new objects and actions related to it. To describe many new object니까요. 새로운 이런 많은 사물들, 이런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actions related to it.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action,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단어인데 어떤 단어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그것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Most of these new words.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의 대부분은 have been produced. 만들어져 왔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Metaphorically. Metaphorically니까 비유적으로. 아까 figuratively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거죠. 비유적으로. Metaphorically니까 이런 은유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 be produced니까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겠죠. 주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가 만들어져 왔다.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다.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메타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타포가 사용된 예가 여러분 넘어가시고 If you look in a dictionary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만약 당신이 사전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전이요? That is over 30 years old 약 30년 정도 넘은 그런 사전을 들여다보면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that You'll find most of the colored words 당신은 아마도 찾을 겁니다. 뭐를요? In the passage most of the colored word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색칠이 되어 있는 단어들 대부분을 그 패시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패시지라는 거는 어떤 책의 한 부분 같은 걸 이제 패시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단락이나 뭐 이런 거. 아무튼 사전에서 이 단어들이 나와 있긴 나와 있을 건데 그러나 you'll not find the meanings that are used here. 당신은 아마 이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는 없을 거래요. 어떤 의미들이요? That are used here. 여기서 사용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이제 주어진 그 앞에 있었던 글을 보면 예를 들면 블로그를 비짓한다든가 블로그를 북마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체크 마이 메일박스 내 메일함 같은 걸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의미들은 30년 넘은 그런 사전은 없을 거다 이거죠. 왜 없는 겁니까? 컴퓨터 기술이 그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Although a website is not a physical place, 비록 웹사이트가 physical place는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we can visit it as we would visit a friend or a place of interest. We can visit it. 우리가 그걸 방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웹사이트를 비짓할 수가 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As we would visit a friend or a place of interest. 마치 우리가 친구를 방문하거나 친구네 집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흥미로워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visit 할 수가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간단히 보면.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a mailbox can now mean the part of a computer's memory. 메일박스라는 게 이제는 원래는 이제 집 밖에 있는 우체통, 우편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는 뭐를 의미하냐면 컴퓨터의 메모리의 일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where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어떤 장소나 공간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where가 나오면 관계 부사라 그러죠. 뭐뭐 하는 장소, 이 장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emails are stored. 그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요? 이메일이 store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저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들이 저장되는 그런 컴퓨터의 메모리의 일부 그게 이제 메일박스가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Thinking of it as the physical place where letters are delivered helps us understand the technology. Thinking of it.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of A as B 이러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죠.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고요. 그것을 the physical place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것이란 건 뭐냐면 메일박스를요. 이 컴퓨터의 메모리를 physical place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 어떤 장소 역시 공간이나 장소 다음에 where가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가 되겠죠. 네. A를 B처럼 A를 B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letters are delivered 어떤 편지가 배달되는 그런 실제적인 장소 어떤 물질적인 장소처럼 생각하는 것이 helps us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를요? The technology. 그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사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우편함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컴퓨터의 메모리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 전달되는 과정을 뭐 편지에 비유하지 않고 정말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이메일이라는 거는 마치 현실의 편지 같은 거고 그 이메일들이 저장되는 메모리는 마치 현실에 있는 그 집의 우편함 같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helps us understand the technology 그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when you want to return to a web page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을 때요. We put a bookmark there. 이번엔 북마크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 bookmark, 책갈피를 꽂아 놓을 수가 있는데요. 마치 뭐처럼 as we would 우리가 그렇게 할 것처럼요. just as 이러면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얘기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처럼 여기 would 다음에 동사가 생략이 됐네요. 얘가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없네요. 뭐가 생략된 겁니까? 앞에 있는 put a bookmark라는 표현이 생략이 된 거겠죠. 마치 우리가 책갈피를 꽂아 놓을 것처럼 뭐 사이에 between the pages of a book 책에 이제 이 페이지 사이에 책갈피를 꽂아 놓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이 블로그 다시 봐야지 이러면 그 블로그에다가 책갈피 꽂아 놓듯이 북마크를 해 놓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Lastly, just as a virus attacks the human body 또 나왔네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대로라고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뭐뭐처럼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A computer virus destroys the information stored on a computer.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것이 정보를 파괴합니다. 어떤 정보를요? Stored on a computer.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 바이러스가 파괴합니다. 마치 뭐처럼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공격해서 정보를 파괴한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오면 뭐뭐 된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Many of these new words 그래서 이런 단어들 중 대다수는 related to technology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related to technology니까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단어들 이런 것들 중에 상당수는 are in fact old words 사실은 어떠냐면 되게 오래된 단어들입니다. 근데 어떤 오래된 단어들이요? That are now being used 이제는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요. In a new and more metaphorical way 더 새롭고 그리고 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old word들이 사실은 많다. 여기도 역시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쓰였으니까 뭐뭐 된 뭐뭐 뭐 이런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됐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be, being, pp니까 역시 뭡니까? 현재 진행 시제 수동태로 쓰인 거죠.